안녕하세요. 이종수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 할매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12월 첫째 주 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제 그제 아주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일도 있었고 12월이 그렇지 않아도 좀 우울하고 뭔가 해 놓은 것도 없이 1년이 갔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해에 더 우울한 일이 보태져 가지고 조금 살벌하기도 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즐거운 티키타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책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책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은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보는 그림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네, 저자 찰리 매커시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용기란 대체 무엇인가에 관해 그동안 했던 가장 용감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에게 가장 힘든 시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대화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삶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철학 그림책입니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소년, 두더지, 여우, 말의 우정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그림과 진실한 글로 드러낸 이 그림책을 그린 할머니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게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저자가 앞에 썼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도움을 청할 때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고 할까? 그래서 쉽게들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정말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것도 뭐 살아온 연륜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호두 할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그 용기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용기 이전에 이거를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답은 내가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답은 내가 찾는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생과 이렇게 관련된 일이라면, 저는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과 관련된 거는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 인생이 관련돼 있다? 이제 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굉장히 용기 있게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제 도와주세요보다는 저는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런 게 용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용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에 나오는 이제 소년,
두더지, 여우, 말. 이 네 명의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제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진짜 그 달달한 거 케이크를 좋아했던 두더지처럼 그렇게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하다. 응? 이런 생각들을 두더지 같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이제 별점을 준다면 저는 5점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별점은 5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여기에 나온 그 서로의 대화, 또 질문, 답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걸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 생각은 못하는 걸로 봐서 작가는 따로 있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작가는 따로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 이거 철학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하루마다 끝도 없이 규현이 부릅니다. 임재범이 부릅니다. 고해. 네, 다시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그림책 속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그림이나 아니면 문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몇 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자신에게 친절한 게 최고의 친절이야 라고 두더지가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는 보통 남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본인한테는 지금 바로 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데 본인에게 본인이 친절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남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글을 보면서. 아, 근데 얼마 전에 어디에서 드라마 같은 데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 사람의 평가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약간 비판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래요. 그걸로 상처받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 말이 이제 생각이 이제 여기에서도 나면서 누군가한테 칭찬받기 바라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친절한 것도 그것도 하나의 참 좋은 방법이고 실제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문장이 좀 와닿더라고요. 호두 할머니는요? 아, 지금 이제 그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 최고의 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남들이 나를 칭찬을 해도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때는 칭찬이 되게 그 칭찬이 상대방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과장되게 나를 저렇게 표현해 주나 하는 그런 부담감? 립 서비스? 예. 저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네 왜 이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저는 내 개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진짜지 뭐 너무 잘했다 뭔가를 이렇게 칭찬해 줄 때는
진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 이까짓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까짓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속마음은 어떠세요? 뭐 일단 칭찬해 줄 때는 좋긴 한데 일단은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이야기구나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요. 보여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이고 또 이렇게 그냥 아이고 립 응. 서비스 하고 있네.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이제 저는 내 자신을 이제 칭찬한다는 것보다는 그래,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친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제가 제 자신을 잡아가는 어떤 과정?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식으로 주로 생각을 하기는 해요. 잘하고 계시네요. 예. 저는 이제 두더지랑 그 소년이랑 말하는 것 중에 예.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 네가 속속들이 알게 될까 봐 때로는 걱정이 돼. 그렇게 소년이 말하니까 두더지가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내가 특별하길 요구하지 않아. 라고 두더지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사랑은 네가 특별하길 요구하지 않아. 라는 그 단어가 너무 가슴에 확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엽서에다 써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제 책꽂이 여기다 이렇게 놓기도 했는데 우리는 왜 누군가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종종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두더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특별한 거를 요구하지 않아 이 말이 너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20대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애들이 물론 저처럼 시골 출신도 몇 있겠죠. 근데 도시 아이들이다 보니까 옷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들고 있는 가방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차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옷이나 뭐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었지만 그 당시에도 저는 제가 편하면 최고 뭐 운동화도 편하면 최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만 편하면 돼 이런 주의이긴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진짜 내가 나도 여자지만 그냥 여성스럽고 옷도 정말 세련되고 근데 서울 깍쟁이 같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왜 고상해 보인다?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여자지만 그 아이하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상대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아이에 대한 정보는 다른 게 없고 대학생이잖아요. 예. 대학생인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렇게 관광객이 오면은 그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해주고 직업 여성이었던 거예요? 알바를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직업 여성보다는 돈도 많이 생기고 어쨌든 외모로 볼 때 진짜 최고로 뒤집어 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애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친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오면서 걔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데 굉장히 그 애를 내가 바라봤던 그런 시선들이 외모로 저렇게 누군가한테 우린 다 학생들이잖아. 네. 학생들인데 저렇게 잘 꾸며 있고 우아하고 고상한 척을 하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때 한번 했었어요. 이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원했던 거는 고상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던 어떤 행동? 그 많은 돈이 생기니까 아마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가끔 그 애가 생각이 나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되게 인상이 깊었던 친구였던 거죠. 그리고 괜히 내가 그냥 상처가 된 거지. 그렇죠. 예, 좋은 면만을 예, 봤는데, 예. 아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기에 나온 사랑은 내가 특별하길 요구하지 않아 이런 말을 이제 보면서 그 애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렇군요. 예. 맞아요. 꾸민 거보다는 자연 그대로가 네, 참 맞아요. 좋은 거고,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그 평범한 걸 네가 다 보는 거는 나의 치부? 부족한 부분도 본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편한 사람한테는 맞아요. 그런 게 다 오픈돼야지 편한 예,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사랑이고 또.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냥 시골에 살면서 그냥 순수한 아이였었어요. 그냥 순수하고 그게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배드민턴 대회를 나가면서 우리랑 좀 다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끔가다 그 이몽리 개울에 놀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하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그때 이제 이렇게 하고 살면서 중학교를 가니까 진짜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공부보다는 어느 순간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냥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공상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왜 뭔지 모르지만 그냥 멍하게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거나 조금 우울하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육성회비를 저희는 보통 그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은 육성회비를 낼 수 있었던 거지. 한 번에 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왜 육성회비 안 낸 애들은 이렇게 교무실로 불려가거나 집에 갔다 와 그러기도 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꽤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선생님한테 불려가요. 그러면 뭐 언제 준대요? 뭐 언제 준대요? 이러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못 줘서 또 불려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이렇게 닥달도 당하고. 근데 저는 추수해야지 나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제가 학교도 1년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다른 애들보다 내가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그 애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뭐 일주일 있다 준대 이러는 것조차도 되게 우스운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는 추수가 끝나야지만 육성회비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또 위에서 닥달을 하니까 또 부를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추수가 끝나야지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선생님한테 한번 불려갔다 하면 더 창밖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추수하면 준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안 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밖을 보면서 참 세상이 굉장히 많이 뭔지 모르지만
공평하지는 않다는 생각?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생각이 많은 소녀였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네. 그림책 제목은 소년이 집에 가는 과정, 가는 여정에서 만난 순서에 따른 친구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 이들 소년, 두더지, 여우, 말 각자의 모습에서 저 자신을 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라고요. 혹시 그린 할머니는 이 넷 중 자신의 모습을 이 네 명의 주인공 등장인물 속에서 혹시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 소년 그리고 약간 여우한테서 저희 남편도 보였어요. 아, 지금 그 넷 중에서 지금 네,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고 예, 예, 또 넷 중에서 연상되는 예, 주변에 있는 사람인 남편도 이제 보았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그 남편을 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여우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우가 네네. 처음에 뭐죠? 덫에 걸렸을 네, 때 네, 그때 공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네. 자기를 방어하려고. 네. 그럴 때 보면은 가끔 왜 저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그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속마음도 사실은 보이거든요, 저한테. 아, 근데 그런 공격적인 말을 할 때 네. 속마음이 보이면서도 저도 그냥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마음이 이런데 왜 그래가 아니라 음. 지금 이상하게 왜 그래? 하면서 근데 그게 성격 탓인 건지 나이 탓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 먹으면서 좀 그런 게 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이게 젊어서 같으면은 바쁜 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뭐 애들 키우는 일 등등.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눈에 안 띄었었는데 이제 모든 게 아이들도 다 커서 성장해서 다 독립을 해 갖고 둘만 남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전에 관심이 없던 부분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선생님 말이 맞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순간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났지? 어떻게 저 사람하고 평생을 살지? 그 진짜 그 두꺼운 벽 있죠. 예. 그걸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벽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제가 봤던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효도 할머니는요? 우리가 그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면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사랑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연민? 맞아요. 제일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연민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섣부른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생각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으로 선택을 했고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상처를 더 깊이 주고 이래다가는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인생을 거의 이제 50대 후반까지는 정말 아이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만약에 10년을 더 산다? 20년을 더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또
또 지금과 같은 상황 아니면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상담이라는 게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아까 여기 책 속에 나온 거 뭐냐?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고 나서 이게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몇몇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진짜 인간 끝내야겠어 뭐 이런 생각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심리 상담 이런 거 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나면서 근데 이 문제는 결국은 누군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 시원하게 그 순간은 속 시원하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내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알면서부터 이제는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 생각을 이제 뭐 시어머니나 시누나 뭐 아이들이나 주변에다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물론 시댁 쪽에서는 반대를 했지. 뭐 그때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니? 네가 뭐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떡하니? 그렇죠. 응. 그쪽 입장은 그랬겠지. 뭐. 우리 오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거지. 그랬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살아. 그동안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용기도 얻고 그렇게 해서 결단을 이제 내린 거죠. 맞아요. 자식들은 정말 그 엄마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책 속에 나오는 이제 소년, 두더지, 여우,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소년이 두더지를 만났을 때, 여우를 만났을 때, 말을 만났을 때. 근데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다양한 뭐 두더지도 만날 수 있고 여우도 만날 수 있고 말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내 그 살아온 인생이 하나의 예? 하나의 이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저는 제일 이제 여기서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었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 말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전에는 저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여기서 노래 또 한 곡 듣고 갈게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이 부릅니다. 처음 장면에 보면 소녀는 두더지를 발견한 후 높이 들어 올려 나뭇가지에 앉혀주고 자신도 나란히 걸터 앉아 우산을 씌워주기도 하면서 대화를 나눠요. 이 장면을 그린 할머니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소녀는 두더지를 자기 눈높이에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무에 올려준 거는 소년보다 두더지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나뭇가지에 앉히고 같이 옆에 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춘 친구?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네. 그 옛날에 신정복 선생님이 쓴 글인가 어디에서 그런 거를 봤어요. 그 비가 올 때 그 함께
그 비를 맞는 것,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여기도 보면 그 두더지를 그 소년이 우산도 씌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 원래 있던 아이였는데 올려주고 그리고 그냥 올려주기 전에 서로 묻는 게 아니라 뭔지 이렇게 둘이 나무에 걸터 앉아서 이게 마주 앉은 게 아니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앉아 있는 장면 이런 거를 보면서 물론 얘네가 처음 만났지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워가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다음은 두더지는 케이크에 꽂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그린 할머니의 삶에도 케이크 같은 그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케이크를 우리의 삶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그리고 그린 할머니한테 두더지의 케이크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케이크라는 거는 글쎄요, 그냥 저는 한 가지 생각은 쭉 하면서 살았던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거잖아요. 예, 예.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자라올 때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보면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데 대신에 나는 이렇게 살아서 억울해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그래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일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케이크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대로 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나 뭐 좋은 생각들 많이 하려고 했고 결혼해서는 자식이나 뭐 시댁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일 후회하지 않는 건 내가 후회할 일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그 멘탈을 잘 관리하셨군요. 예, 근데 요즘은 그래 그것도 잠깐은 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다 컸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 꼭 후회하지 않는 삶만이 최고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가끔은 요즘은 들어요. 호주 할머니는 저는 그 케이크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을 왜 우리 막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달달한 게 땡겨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내가 했던 말들 또 행동 그래 뭐 이 정도쯤이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켰던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케이크가 아니었었나. 그래서 뭐 피해가야 될 상황이다 그럴 때는 확 뭐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거보다는 그래 이 케이크처럼 없어질 거야 조만간에 응? 이렇게 가볍게 응?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명하게 사셨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뭔가 내가 잘못 살아왔어라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때 나름대로 참 괜찮았었네.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있었나? 그 시절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 그리고 물론 이게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그 친구들,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집이었었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쇠도 받아먹고 살았어.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집이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세상은 조금 뭔가 불공평해. 다른 세상이 있어.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얼마 전에 누군가 얘기했는데 배지가 불렀구나.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드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아, 늙었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저는 된장국을 잘 안 먹었어요. 시골에서는 기본이 된장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된장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된장국을 끓이면 굉장히 이렇게 체에다 받쳐가지고 체가 아니라 그 조리예요. 옛날에 대나무로 된 조리에다가 항상 된장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맑게 끓여주는데 제가 된장국을 안 먹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된장을 담궈놓으면 위에 뭐 허연 게 굴러다녀서 이게 뭔가 보면 구더기? 구더기예요. 맞아. 응.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왜 유리 뚜껑으로 돼 있어가지고 망이 돼 있는 네. 그런 항아리 뚜껑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거? 이런 걸로 망사. 보통 덮어놨는데 왜 그 안에 구데기가 들어가는지 나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데기가 그 똥파리가 그 망 위에다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아주 작으니까 그 망 사이로 빠지는 거지. 맞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래가지고 구데기가 생기는 걸 보고 그때부터는 저건 못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건더기가 더 거부감이 있었을까요?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늘상 그렇게 최에다가 그걸 이제 항상 했거든. 예. 근데 지금도 어쨌든 간에 된장국을 먹어도 항상 그 구데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에다 걸러야지만 되는 그런, 응?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된장국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된장을 못 담그는 집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집들은. 네. 그러니까 있는 집인 거예요. 된장고추장 담는 집은. 그리고 뭐 고추장은 뭐 큰 항아리로 2개씩 막 담고 이런 생각들을 지금서 이제 되돌아본 거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잘 살았구나.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뭔가 부족하고 늘 입이 나와 있었고 불만이 많았을까? 그러니까 새를 줄 정도면 잘 사는 집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래 니네는 잘 살았던 거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남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거꾸로 되돌아보는 거죠. 근데 호두 할머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안 살아보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땐 진짜 부유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 광주였어요. 성남시 되기 전에 저희가 경기도 광주로 갔는데 거기가 용산에 철거민들이 들어갔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빈민촌?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빈민촌이에요. 그리고 막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서 살면서 제가 진짜 저는 우리 진짜 행복하구나. 근데 사실은 저희 집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상황은. 근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랑 오빠 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 이불 속에서 진짜 한 방에서 다 자도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그 차이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는 한 부모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돌아가시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걸로 알았었어요. 근데 거기 가 보면 재혼 가정이 허다하고
어떤 집은 양쪽 자식이 따로 있는데 재혼해서 거기에 자식이 또 있고 아, 그런 가정을 보면서 완전 딴 세상인 거죠. 음, 그래서 아 진짜 저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내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 자식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아이들을 보면서 결심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하고 나서도 힘들 때 그 내가 결심했던 것들이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달머니는 너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환경인데 근데도 그때는 이제 늘 불만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입이 늘 나와 있지 않았을까. 아이고 엄마가 어. 속상하셨겠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뭐 이웃집에 새 들어와 있는 애들,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아이들은 진짜 그 먹을 게 없어서 진짜 뭐 개구리 잡아가지고 깡통에다가 끓여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끓여 먹고 막 이러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도 이런 게 어려운 거야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놀이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그렇죠. 아, 그냥 하나의 놀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참 우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책에 보면은 그 네 명이 음.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함께 하면서 끝이라고 하고 X가 쳐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뒤돌아봐.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난 사람들, 또 겪어왔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65살이라는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었던 게 아마 이 책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 음, 호두 할머니한테는 아주 좋은 마무리는 아니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예, 책이네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호두 할미가 네. 조금 더 성숙해지는 아,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보면 그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노팅힐, 어바웃 타임의 그 각본가래요. 아, 리처드 커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훌륭한 예술 작품이며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놀라운 창이다. 저도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 또 제가 거쳐왔던 그 하나하나의 여기 나온 네 명의 속에서 또 저도 들여다봤던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는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노래로 아름다운 순간 멜로망스가 부릅니다.